자, 5번 풀겠습니다. 자,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이고,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동경의 크기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좌표평면 이에서 보통 각을 나타내는데, 두 각이 동경이 같다는 소리예요. 이 동경으로 이 각이라고 둘 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각을 확장을 했죠. 동경이 같다고 다 같은 각이 아니에요. 이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60도라고 하면은 60도도 이 동경을 나타내지만 마이너스 300도도 이 동경을 나타내고요. 마이너스 300도도 거꾸로 300도잖아요. 거꾸로 300도 하면 똑같은 동경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두 개뿐만이 아니고 한 바퀴를 돌고 60도를 더 가도 돼요. 그러면 420도가 되죠. 420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고요. 두 바퀴를 돌고 가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바퀴 돌면 720도, 780도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도 두 바퀴 돌고 60도를 가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요. 마이너스 660도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들이 수없이 많아요. 다 많은데 공통점은 뭐냐? 360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360도 차이 날 수도 있고, 720도 날 수도 있고, 1080도 날 수도 있고. 360도의 배수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일반각, 이 동경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반각 표현이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들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가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여기가 60도, 원래가 60도였으니까. 여기서 n은 정수고 여기 내가 360 곱하기 n, 360의 배수면은 계속 같아지니까, 여기 쓰는 각은 0도에서 360도 사이로 내가 써주라고 했어요. 웬만하면은. 그쵸? 그래서 일반각 표현이 나온 거예요. 왜? 동경이 같아도 각은 여러 개니까.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각. 이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60도 대신에 2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60도 대신에 뭐 3분의 파이가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n은 정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호도법으로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일반각 설명까지 했는데, 이 문제는 그럼 뭐냐? 이 문제는 뭐 일반각을 쓰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기 때문에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두 각의 차이가 360도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 360도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동경이 같으려면 그 차이가 360도 혹은 720도 혹은 거꾸로 360, 거꾸로 720 이런 식으로 돌다가 한 바퀴당 360도니까 몇 바퀴를 돌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 360의 배수만큼 가야지 여기서 멈춰서 똑같이 동경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해했길 바라면서, 그럼 이 문제는 여기 라디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을까봐 여기 360도를 썼는데 라디안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2파이 곱하기 n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n은 정수고요. 즉 6세타가 2n 파이가 되는 거예요. 6세타가 2n 파이.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풀어줘도 됩니다. 어쨌든 풀어보면 세타는 6분의 2, 즉 3분의 1 n파이, 3분의 n파이라고 쓸게요. 3분의 1 n파이, 3분의 n파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60분법이 익숙한 친구들은 세타는 60도 곱하기 n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 n이 정수인데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은 정수. 지금 똑같은 풀이를 60분법과 호도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싶지만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많이 익숙하지 못해 하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일단 호도법으로 계속 풀어보면 이 3분의 n파이가 일로 올라올게요. 3분의 n파이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그러면 n을 몇을 대입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n에 3을 넣으면 파이죠? 네. 파이보단 커야 되잖아. 그래서 n에 4를 대입할게요. n에 4를 대입하면 3분의 4파이가 되고 3분의 4파이가 되고 범위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3분의 4는 2분의 3보다 작아요, 여러분. 그리고 n에다 5 대입하면 3분의 5파이기 때문에 2분의 3보다 커져요, 또. 그래서 n에다 꼭 4를 대입해야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따라서 세타는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답이 3분의 4파이예요. 여기서 계속 풀어줘도 돼요. 여기서 계속 풀어주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범위를 이제 60분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270도 180도, 여기 180 넣으면 270도 나옵니다. 바꾸고 마찬가지로 n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이 사이에 들어가나 4를 대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 대입하면 180도에서 똑같아지니까 4를 대입하면 180도에서 세타는 180도에서 270도 사이인 각중에는 24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답이 240도로 나오는데 결국에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3분의 4파이가 나온다. 여기서 답은 지금 세타가 여기 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나타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했으면은 3분의 4파이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파란색은 호도법 설명한 거고요. 빨간색은 60분법으로 설명한 건데 호도법이 편한 친구들은 그냥 호도법 보면 돼요. 혹시라도 호도법 너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를 위해서 이제 60분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호도법으로 풀어도 충분해요. 호도법으로 웬만하면 보도록 하고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은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고. 이 문제는 1, 2, 3, 4분면 순서대로 얼사탄코, 이게 바로 각 4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것들.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이 얘기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다.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1사분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고 3사분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아요. 다른 경우는 2, 4 두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말은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다르다.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또 탈락되는 게 여기가 탈락이 되죠.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 탄젠트가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같아요. 따라서 남는 거는 4사분면, 제4사분면, 즉 제4사분면에 각이 되는 거죠. 세타는 제4사분면에 각이 됩니다. 자, 매우 간단한 문제였고요. 7번, 각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겠네요, 이 문제는. 자, 2사분면이라고 하면은 얼사탄코니까 자, 사인만 양수입니다. 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예요.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라는 거 체크를 해주고 자, 먼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할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거 제곱하면 25분의 9가 돼서 25분의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뿔마 루트 25분의 16 나오는데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만 양수가 돼서 코사인은 음수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 자, 루트를 씌우면 5분의 4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값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탄젠트 세타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 분의 5분의 3 자, 본문수 약분해주고 본문수 다 할 줄 알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4. 이제 대입만 해주면 2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4분의 3이죠. 그쵸? 마이너스 해서 대입해줬습니다. 통분할 필요 없이 20을 곱합니다. 그냥 20 곱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5 해서 마이너스 1. 출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8번 문제 할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곱셈 공식 쓰는 문제죠? 곱셈 공식 쓰는 문제. 지금 얘가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쓸게요. 우리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이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이런 변형된 공식도 알고 있고요.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죠. 이 변형된, 마지막으로 이 변형된 공식을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적용을 시키면 사인 세제곱 세타 그러니까 AB 대신에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구해줄 건데요. 우리가 이 값을 알아요. 이 값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값은 지금 모르죠. 자, 이 값을 구하는 방법 구할 수 있죠. 이 값은 여기다가 구할게요. 우리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이죠. 완전 제곱식.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을 아니까 대입을 해주면 4분의 1은 얘가 1이에요. 그리고 얘가 1인 거 항상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다.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즉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마지막 답이 나오는 거죠. 옆으로 가서 구할게요. 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먼저 얘는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알려고 있어요.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알려고 있으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다시 곱하기 문제에서 안 되었죠? 2분의 1입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 8분의 1 더하기로 바뀌고요. 마이너스가 더하기로 바뀌고 16분의 9가 나옵니다. 16분의. 따라서 마지막 답은 16분의 17이 나옵니다. 16분의 8 더하기 16분의 9니까 16분의 17이 나오는데 어디 16분의 17이 아니죠? 미안해요. 16분의 8이 아니고 16분의 2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9니까 16분의 11이 나옵니다. 11. 마지막에 통분을 잘못했어요.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 해주면 16분의 11이 나옵니다.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함수의 주기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식이 나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t 뭐 이런 그래프의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얘도 똑같아요.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t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주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먼저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이 x 앞에 붙은 얘죠.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배웠습니다. 여기 앞에 b가 붙어 있으면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돼요. b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워지는 겁니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됩니다.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최대값, 최소값. 자, 원래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원래 사인, 코사인, 최대값, 최소값이. 근데 이 앞에 a가 곱해지면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로 변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렇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로 바뀌어요.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c랑 d가 결정하는 건 뭐냐? 사실 얘 c랑 d랑 결정하는 거는 x축, 각각 x축, y축 평행이동인데 얘는 정리를 하게 되면 bx 더하기 b분의 c가 돼요. b로 묶어주면.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한 모양이 되고요. 이 뒤에는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을 한 모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c랑 d가 결정하는 거는 위치예요. 위치.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을 것이냐. b가 결정하는 거는 주기니까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좀 변하는 거죠. 주기가 변하는 거니까.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느리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걸 결정하는 거고 이 a는 위아래의 폭을 더 넓거나 더 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c와 d는 어찌됐든 평행이동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모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c랑 d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모양은 안 바뀝니다. 따라서 주기에는 영향을 전혀 안 주고요. 최대값에는 이 d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d가 영향을 주는 이유는 d는 y축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여서 함수값이 변합니다. x축 평행이동, 즉 c가 영향을 주는 x축 평행이동은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안 줘요.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때 바뀌겠죠. 따라서 이 d가 최대값, 최소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 d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d만큼 더해주면 돼요. d만큼 더해주면 돼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의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지금 보면은 주기를 먼저 구해보면 1번입니다. 1번 주기를 결정하는 건 2죠. 2. 지금 묶여있긴 하지만 분배해주면 이 모양이 나오고 묶여있다는 얘기는 지금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얘를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y는 2분의 1 코사인 2x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주기랑 최대 최소 구하려면 그냥 이거대로만 해도 되는데 이게 어떤 거를 평행이동했는지, 즉 어떤 함수와 모양이 같은지를 알아두면 좋겠죠. 주기를 결정하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2입니다. 여기 있는 2. 그럼 여기서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모양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주기는 2분의 2파이, 파이가 나오겠죠. 주기는 파이가 나오고 최대값은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는데 1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1이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묶어주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는지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바로 주기를 구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있는 거죠. 2분의 x니까 2분의 1x입니다. 따라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2분의 1, 즉 2분의 1 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주기가 4파이로 변하고요. 자, 최대값은 여기 3이 들어가 있죠. 3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3 마이너스 3으로 변하고 뒤에 y축 평행이동 마이너스 2만큼 했기 때문에 1을 빼주면 최대값은 1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변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2만큼 또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1번 주기 최대 최소값은 이렇게 되고 2번 주기 최대 최소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면 좋겠죠. 이 부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성질을 일반적으로 다 알아보려면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10번 문제 풀기 앞서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사실 적어두고 문제 풀기 시작해보면, 먼저 사인은 원점 대치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거,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가 된다. 자, 사인은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탄젠트 마찬가지, 탄젠트도 원점 대칭입니다. 따라서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된다. 이거 다 수업시간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울 때 우리가 다 했었고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죠. 네,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입니다. 따라서 2n파이 더하기 x는 그냥 사인 x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2n파이 더하기 x가 그냥 코사인 x가 됩니다.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죠? 네, 탄젠트는 주기가 파입니다. 따라서 n파이 더하기 x가 그냥 탄젠트 x랑 같아져요. 이거는 각각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 성질에서 배운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원점 대칭,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이렇게 되고요.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만 좀 적어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사실인데요. 사인 파이 더하기 x,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얘는 먼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얘는 그냥 사인 x. 코사인 파이 더하기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각각 둘 다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인데 파이를 더했을 때는 각각 저렇게 나온다는 거를, 저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그래프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프의 모양이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겹치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배웠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1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에 1번. 먼저 2 사인 3분의 5파이라고 했는데, 3분의 5파이를 이제 3분의 5파이에다가 2파이를 빼주는 거예요. 2파이를 빼줘도 값이 같습니다. 왜냐면 주기가 2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뺄게요. 3분의 5파이랑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사인 값이 같아요. 2파이를 뺐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 그리고 루트 3, 탄젠트, 마찬가지로 3분의 7파이 대신에 3분의 파이를 써도 같아요. 왜냐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7파이는 2파이 차이죠? 2파이를 뺀 거예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를 빼든 2파이를 빼든 3파이를 빼든 전부 다 값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3 사인,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 대신에 2파이를 빼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2파이를 빼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씁시다. 그냥. 지금 주기 이용했어요. 주기가 2파이인 걸 이용해서 2파이를 빼주고 더하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사인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3분의 파이 바로 구할 수 있죠. 루트 3이죠. 탄젠트 60도. 빼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3 사인 2분의 파이가. 계산 다 됐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죠. 2분의 루트 3. 빼기, 얘 계산하면 3. 더하기 3 곱하기 사인 90도죠. 1이죠. 1. 더하기 3. 계산해주면 얘가 약분이 되고요. 얘는 없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루트 3. 10번에 1번은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고요. 10번에 2번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10번에 2번 여기다 바로 풀게요. 코사인 720도, 코사인 720도 대신에 그냥 코사인 0도라고 써도 되겠죠. 코사인 720도. 이제 이거는 60분법으로 나오긴 했는데, 더 익숙한 사람들은 더 익숙하죠, 오히려. 360도가 이제 주기예요. 2파이가 주기니까 360도가 주기고, 720도, 주기 두 번 돈 거기 때문에 720을 빼도 값이 같고요.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90도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90도.
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앞으로 나온다는 거,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플러스, 자, 사인 840도 마찬가지로 720도를 빼줄게요. 주기가 360도니까 360의 배수를 빼거나 더해도 값이 같습니다. 사인 120도 나오고요. 탄젠트, 얘 같은 경우도 360도를, 얘는 주기가 파이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180도의 배수를 더해줘도 값이 같아요. 그래서 540도를 더해줄게요. 540도. 3파이죠? 3파이. 540도 더해주면 탄젠트 60도가 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480도와 탄젠트 60도는 값이 같습니다. 왜냐면 180도가 주기인데 180의 3배한 540도를 더해줬으니까 값이 같아져요. n파이를 더해줘도 값이 같아집니다. 계산할게요.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90도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자, 사인 120도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인 120도는 뭐 이렇게 계산할게요. 사실 여기서 이제 내가 사인 파이 더하기 x, 뭐 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이런 것만 썼는데 2분의 파이도 있어요. 책에 2분의 파이. 그 부분을 써도 되는데 여기 써놓은 거대로 파이 더하기 180도 빼기 60도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물론 2분의 파이 더하기 x 부분을 이용해도 돼요. 책에 따로 나와 있는. 곱하기 탄젠트 60도는 계산하면 루트 3입니다. 따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이제 사인 파이 마이너스 x죠. 얘가 사인 60도가 되는 거예요. 60도. 파이가 180도, 파이 마이너스 x, 파이 마이너스 60도는 그냥 사인 60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얘 쓴 거예요. 얘 체크해 놓은 거. 썼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10번의 1번은 마이너스 루트 3, 10번의 2번은 2분의 1이 나왔어요. 마찬가지 여기 써놓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풀었고요. 여기 써놓은 걸 이용해서 좀 풀었고, 이거 말고도 내가 2분의 파이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책을 보고 또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에 써놓은 것 좀 지우고 1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번 여기다 풀게요. 자,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지금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물론 치환 안 하고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 치환을 하면 보기가 좀 더 좋아요. 치환을 하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자, 인수분해 하면요. 인수분해 하면 답을 금방 하겠지만 이렇게 써서 인수분해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오면 되니까 2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t는 1이 나옵니다. 즉, 자, t가 뭐였죠? 코사인 x였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코사인 x가 1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x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고 2파이 포함 안 돼 있고 저 안에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2파이 주기 하나 끝나고요.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파이죠. 이 정도만 그려보고 문제에서 먼저 코사인 x가 1일 때가 좀 더 쉽네요. 1일 때.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2파이 부분은. 따라서 코사인 x가 1 나오는 부분은 여기 한 점밖에 없어요. 1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0이랑 2파이가 있는데 2파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x가 0일 때만 1이 나오고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 그림상으로 두 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점에서 각각 x값이 몇인지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기초문제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우리 코사인 60도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아내야 되는데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값. 그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헷갈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죠. 즉, 60도면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사분면에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60도여도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제 부호 때문에 얼사탄코니까 부호가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즉 여기서도 여기가 60도면 얼사탄코,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 4사분면에서 다시 60도가 될 때 이때는 얼사탄코에서 플러스니까 여기 그냥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 따라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각도가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 이렇게 두 개일 때, 먼저 이 각도는 일단 60분법으로 나타내면은 120도가 되겠죠. 120도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도는 180도에서 60도만큼 갔으니까 240도일 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서 그려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 말고 그냥 뭐 수식 이용해서 뭐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코사인 파이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풀어줘도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120도니까 쟤는 60분법으로 바꾸면 60분법이죠 저게. 호도법으로 바꾸면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240도인데 240도는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60도가 3분의 파이니까 60도의 2배, 60도의 4배. 따라서 여기서 x가 3분의 2파이 혹은 x가 3분의 4파이 두 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해는 x는 0 또는 x는 3분의 2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치안에서 t의 값 구한 다음에 t가 코사인 x니까 바꿔줘서 그래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치안은 굳이 안하고 푸셔도 됩니다. 자, 11번에 2번 갈게요. 자리가 좀 많이 모자른데, 얘도 마찬가지로 sin x를 t로 치환하고 가면 치환 안하도 돼요. 치환 안하고 바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4t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2t 더하기 1, 2t 빼기 1 합차공식이죠. 얘는 0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0보다 작으니까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 나오고, 치환해준 거 다시 바꿔주면 t가 sin x였죠? 즉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해주면 작게 그려야겠네요. 얘도 범위는 똑같아요. x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사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2파이 포함 안 되고요. 여기가 파이죠. 파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먼저 2분의 1 여기 있고, 여기가 1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다고 하면, 쭉 그어볼게요. 쭉 그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에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좌표가 여기 4개 구하면 돼요. 뭘 구하면 되냐? sin x가 2분의 1이 될 때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 계속 해왔던 대로 좌표평면에서 한 얘기를 할게요. 좌표평면에서 보면은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중3 때도 배웠던 특수각에서 sin x가 2분의 1이 되려면 30도, 6분의 파이여야 돼요. 6분의 파이, 30도. 이때가 sin x가 2분의 1입니다. 이사분면에 있을 때도 여기가 30도가 되면 얼사탄코니까 여기도 2분의 1이 나와요. 3사분면으로 가면 여기가 30도 됐을 때 똑같이 길이의 비는 2분의 1인데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4사분면으로 갔을 때도 여기가 30도가 되면 얼사탄코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즉 2분의 1일 경우는 30도, 6분의 파이야 이 각도죠. 6분의 5파이. 여기서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즉,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6분의 5파이고, 여기가 6분의 7파이고, 여기가 6분의 11파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죠? 작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고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돼요. 나는 이 방법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의 구간은 이 부분, 다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죠. 따라서 x가 0에서 z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0은 포함이 돼요. 0은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죠. 0일 때는 0인데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0은 포함되고 x가 0에서 6분의 파이 사이거나 또는 6분의 5파이에서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가죠. 6분의 7파이 사이 혹은 마지막으로 6분의 11파이보다 크거나 2파이보다 작으면 됩니다. 2파이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0에서 6파이 사이,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7파이 사이, 6분의 11파이에서 2파이 사이일 때 저 부등식을 만족하고 0일 때만 등호가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풀었어요. 11번 문제 풀었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조류 발전은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유속이 2m/s 이상일 때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유속에 대한 식이 밑에 나와 있어요. 시각 xc에 대한 유속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0시부터 12시까지 조류 발전이 가능한 시간은 몇 시간 동안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류 발전이 가능을 하려면 속도, 유속이 2m/s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알려준 식, 이게 이제 유속이거든요. 이 식이 유속입니다. xc일 때의 유속 4 sin 12분의 파이 x, 이게 2m/s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단위는 같기 때문에 이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이게 2 이상이 되는 x를 구하면 됩니다. 몇 시간 동안 가능한지. 이때 x의 범위는 0에서 12까지고요. 이 부등식을 풀면 되고요. 정리해주면 sin 12분의 파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sin 12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12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해서 그릴게요. 이 12분의 파이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sin t 그래프가 되겠죠? sin t 그래프. sin t 그래프는 다들 그릴 수 있으니까. sin t는 이렇게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거 알다시피 여기가 2파이고.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는 파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범위가, x의 범위가 0에서 12까지였죠? 자, x의 범위가 0에서 12까지니까. t의 범위는, t는 지금 10분의 파이 x죠? 얘는 0에서 12분의 파이 곱해주면 파이까지입니다. 파이. 지금 x가 0에서 12까지니까 양변에 12분의 파이 곱하면 0은 여전히 0이고요. 0은 여전히 0이고 12는 파이가 됩니다. 12분의 파이 곱하면. 즉 t의 범위가 0에서 파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2파이까지 그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파이까지 그리면 그려주면 돼요. 자, 이게 2분의 1보다 커야 합니다. 2분의 1. 여기가 1이죠? sin t니까 얘는 sin t입니다. 아니, sin t.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과 만나는 점은 두 개가 나오고요. 이 윗부분, 2분의 1보다 커니까 이 윗부분을 구해주면 됩니다. 즉, 이 점을 구해주면 돼요. 이 x좌표를 구해주면 되고, x좌표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t의 범위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t의 범위가 나와요. 자, 이 t의 범위를 우리 x의 범위로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의 범위니까. 얘를 x의 범위로 바꿔주려면 12분의 파이 x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2분의 파이 x의 범위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사이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넘어와서 볼게요.
파이분의 12를 다 곱해주면 돼요. 파이분의 10. 파이분의 10. 파이분의 10. 여기 가운데에도 파이분의 12. 곱해주면 가운데는 x가 되고, 파이분의 1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구도가 안 되네요. 얘는 2가 됩니다. 파이 약분되고. 얘도 파이 약분되고, 얘는 10이 돼요. 즉, x의 범위는 2에서 10이 됩니다. 즉, 2시부터 10시까지 조류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8시간 동안 조류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답은 8시입니다. 답은 8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부등식 푼 거예요. 사인 12분의 파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사인 12분의 파이 x를 그리기는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12분의 파이 x를 t로 치환해서 사인 t를 그렸고요. 사인 t를 그렸고 범위는 0에서 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려줬고 2분의 1보다 커지는 부분, 그 부분은 바로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사이다. 우리 t의 범위가 아니고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t를 12분의 파이 x로 바꿔주고 12분의 파이 x를 12분의 파이를 없애기 위해서 역수를 곱해주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